예, 지난번에 LG전자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있을 경우 지금처럼 장중에 올랐다가 하락 마감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조금 뭐 내일 조정이 좀 더 나오든 간에 월요일 날 아니면은 뭐 현 레벨에서든 간에 추가 매수가 가능한 레벨인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은 시가총액, 주가총액을 알아야지 분석이 가능하죠. 여러분 PER, PBR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 LG전자의 주가를 1년의 연봉과 뭐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가의 10분의 1을 1년에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기업은 그 이상을 가져가는 기업은 매우 양호한 기업이다. 사실은 7% 이상, 시가총액의 7% 이상을 1년에 순이익으로 벌어도 상당히 뭐 투자 가능한 레벨이고 상황에 따라서 발전하는 기업이라면 5% 정도까지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요, 실적이. 과연 LG전자는 시가총액의 몇 프로를 1년에 벌고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다 봐야 되는데 일단 연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사실 수년간 매우 양호했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영업이익이고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거의 수년간 2조 5천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올해는 늘어서 3분기 만에 2조 5천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이익으로는 무조건 합격이죠. 왜냐,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19조 5천억, 약 20조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20조 원의 시총의 10%를 넘게 매년 영업이익으로 벌고 있다. 그래서 수년간 연결재무제표로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단 순이익은 조금 줄어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가 않았죠. 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부채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래도 연결재무제표상 1조 8천억씩을 순이익을 보고 작년에만 조금 1,700억으로 좋지 않았었죠. 올해는 어떠한가요? 올해는 3분기 만에 1조 8천억을 벌었기 때문에 올해의 순이익은 최소한 적어도 2조 원 이상은 무조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우 양호한 겁니다. 왜냐? 시총 20조 원에 10분의 10% 이상을 1년에 벌고 있기 때문에 PER상 매우 양호하게 된 것이죠. PBR을 볼까요? PBR은 자본 총계를 보면 되는데 물론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다는 점은 이제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뭐 2배 이상 되지는 않습니다. 자본 총계는 17조 7천억. 20조 원인데 자본 총계가 17조 7천억. 이 정도도 뭐 양호하죠. 이게 17조 원이었으면은 PBR이 1이 되는 겁니다. 자본 총계랑 주가 시가총액이 같은 경우에 PBR을 1이라고 하고요. 나스닥의 수많은 버블이나 아니면 제약주 수많은 버블에는 자본 총계가 17조 원인데 주가가 170조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PBR 10이 넘는다. 170조 원. 그러니까 LG전자가 여기서 한 10배 정도 뻥튀기 된 그 레벨이 바로 테슬라나 뭐 그런 애들 레벨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 총계만으로 비교했을 때.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거 저런 거 메지움, 알테오젠 같은 게 이게 50배입니다. 50배. 50배가 거의 최고죠. 예전에 티슈진 수준에. 그래서 뭐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PER, PBR 모두 양호하죠. 매우 양호하고 더군다나 올해 실적이 좋아졌죠. 근데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LG전자는 약간 별도 재무제표. 그러니까 자회사나 뭐 연결 회사를 다 합친 거는 괜찮았는데 별도 LG전자 자체의 재무제표가 그동안 조금은 뒤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도 수년간 줄죠. 영업이익이 연결로는 2조 5천억씩 냈는데 영업이익이 별도 재무제표상에서는 그동안 뭐 요것뿐이 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1,600억 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나 드디어 올해의 9월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8,300억. 가전제품 엄청 팔렸거든요. 8,300억을 달성하고 있고 그래서 순이익은 1조 2천억을 3분기에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의 개별 별도 재무제표도 작년에는 적자였죠. 작년에는 개별 적자였는데 올해는 적어도 한 1조 5천억 가량은 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조 5천억이면은 시총의 10%보다는 좀 안 되지만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양호한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올해 코로나가 닥쳤는데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대형 TV나 가전제품이나 어떤 그런 것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비대면 수혜를 입은 한 해였다. LG전자 대형 TV 판매 호조 등등. 근데 만약에 이것이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해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당연히 이제 별도와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는 예를 들면 자회사라든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그런 수익을 합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LG전자라는 그 전자 기업만의 수익이 아니라 LG전자가 여기저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연결된 회사들의 그 수익을 다 합친 것이고, 그래도 별도 재무제표도 중요한 이유는 LG전자라는 이 기업이 이 전자산업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이 그래도 좋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본 총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별도 재무제표상에서의 PBR은 사실은 2배 레벨 정도가 되는 거. 2배는 좀 안 되겠죠. 거의 2배에 가까운 레벨이 되는 겁니다. PBR 2도 절대 고평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PBR 2 정도는 그냥 평균치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늘 PBR 2 아래면은 투자 가능하고, 잘 버는 기업에 한해서 PBR 3 아래도 괜찮다. 그래 PBR 5 이상은 조금 다시 거품이 있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실 올해 LG전자 실적은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그래도 몇 년 전에는 7천억대였는데 개별로도 8천억까지 회복되는 되게 좋은 모습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좀 부채만 조금 앞으로 좀 줄여간다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기업이죠. 이게 왜 그랬습니까? 다 휴대폰 사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휴대폰 분야. 이제 그거를 이제 구조조정하고 휴대폰 사업을 일부러 축소하고 이제 그런 구조조정도 단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LG전자 외국인 비율 보겠습니다. 외국인 비율은 당연히 이제 대다수 종목이 연초에 좀 줄었다가 이때 증시 급락 때 3월 급락 줄었다가 다시금 늘어서 연초에 외국인 비율을 회복하고 있죠. 그죠?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수년간 안 좋아져가 줄었다가 지금 조금 다시 회복한 중에 있다. 지금 외국인 비율은 36% 정도인데 상당히 양호해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진출 테마로 일단은 상한가가 들어간 다음에 눌리고 있죠. 총 주식수는 1억 6천만 주, 상한 들어간 날에는 1,600만 주, 10분의 1 정도의, 전체 주식수의 10분의 1 정도의 거래량은 터지고, 그 다음날 음봉 맞은 날에도 거래량이 1,100만 주로 평소보다는 많지만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는 10분의 1이 안 되는 수준이죠. 전체 주식수는 1억 6천만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많이 오른 구간에서 연결재무제표상에는 올해 실적으로만 본다면은 저평가 투자 가능 레벨입니다. 별도 재무제표상에는 적정평가 내지는 적정평가보다는 약간 고평가 정도 되는데 그래도 투자는 가능한 레벨이다. 그러나 이것은 올해 실적을 봤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올해보다 안 좋아져서 작년으로 회귀하게 된다면 현 주가는 고평가 레벨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도에도 LG전자가 이 정도의 실적을 유지한다고 보신다면 현 지점에서도 투자를 계속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줄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진출 테마로만 본다면은 아마 근데 조정이 와도 여기서 조정이 오면 제자리로 가는 건데요, 그죠? 만약 추가 조정이 온다면 좀 더 담아 봄직함도 할 것 같습니다, 후발로. 이유는 합병이든 분할하면서 조금 주식 올려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 24일날 얼마나 외국인이 팔았나 이제 그거는 확인시켜 드려야겠죠. 일단은 24일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했고요. 그 중에 외국인의 매도가 많긴 했으나, 그럼에도 외국인에 아주 편중돼서 매도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 그전에도 한 이 정도의 매도는 나오는 구간이고 또 매수는 이렇게 많이 하곤 했는데, 이게 외국인에 편중돼서 외국인만 많이 매도하고 그랬다기보다는 일부 외국인은 매도하고 또 일부 외국인은 매수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일날 외국인의 매도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황 따라서 5일선을 지켜낼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는 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조금 적자가 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냥 적립식 투자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거 좋아진 가전이랑 그 다음에 휴대폰 사업부가 제대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이 실적을 이어갈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